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하와이 산불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36명 사망이고 4천여 명의 발이 묶여있다고 나와있지만 이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은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산불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예상 외로 더 큰 화재로 인한 데미지가 난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2023년 6월 25일에 찍은 위성사진, 그리고 오른쪽이 보시면 이번에 화재 피해가 난 이후 찍은 위성사진이지만 보시다시피 아예 일대가 초토하게 됐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요. 건물은 다 전소되고요. 나무는 탔고요. 하늘은 탁합니다. 지금 보면은 무슨 지옥이 도래한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자동차들은 모든 게 전소돼서 없어졌고요. 하와이가 사실상 나무로 지은 목조집이 진짜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목조로 된 집이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집의 대부분은 한국처럼 아파트나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게 ISO 컨스트럭션 타입이라고 하는데 ISO 컨스트럭션 2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목조를 골자로 한 혹은 벽돌로 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부의 뼈대 같은 게 나무로 지어진, 보통 이런 거를 메이슨리 넌 컨버스블 빌딩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 좀 들어갔습니다. 목조로 지어진 집이 많기도 하고 사실상 저 정도로 화재가 커지면 모가로 지어졌던 집은 전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붕이 불에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빌딩은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붕이 불타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건물이든 사실상 불타서 쓰러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전 역에서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불 관련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느냐, 고작 산불인데 아니냐, 그리고 여기가 하와이라는 어떻게 보면 바닷가로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불이 커질 수까지 있었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자, 가장 커다란 부분은 사실 폭풍입니다. 자, 이 허리케인 관련이 허리케인 도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허리케인 도라라는 게 섬 근처에 하필이면 불이 타는 지역에 왔어요. 예, 이게 갑작스럽게 허리케인이 섬 주변에 와가지고 이 섬에 대한 액세스, 한마디로 섬으로 오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서 어마어마한 강풍이 산불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불이 진짜 미친 듯한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진짜 저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과 화재가 만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좋은 예가 있거든요. 이게 바람이 어떤 식으로 화재가 끌어가는지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플레임 토네이도, 플레임 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바람이 강풍이 불거나 허리케인이 불거나 하면은 저게 터뷸런스를 일으켜가지고 근처에 불을 크게 번지게 합니다. 저런 식으로 태풍과 불이 만나면 훨씬 더 커다란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인 악재가 떴죠. 문제는 소방 헬기가 태풍이 불 때는 못 떠요. 산불을 멈추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은 걸 소방 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화재 진압을 평범하게 소방차를 끌고 가서 거기에다 물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 헬기를 띄워서 그 숲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게 보통 산불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먹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못 뜹니다. 왜? 태풍이 불고 있는데 만약에 헬리콥터를 띄웠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런 소방 관련한 헬기도 뜰 수 없고, 사실상 물을 뿌리고 싶어도 물이 바람 때문에 흩날려서 제대로 조준을 할 수도 없고,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냐면 산불이 8월 6일날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8월 6일부터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한번 소방 헬기가 떠서 꺼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이제 불을 껐구나. 오케이, 산불 없어. 야, 하와이인데 무슨 산불이야. 이 하와이란 곳은 열대 우림이고 습기가 촉촉한 곳인데 불이 날 리가 없지. 우리가 얼른 소방서가 와서 불 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강풍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강풍이 와서 저 불씨를 다시 되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불이 살아나고 불이 번지는 속도도 태풍 때문에 빠르고, 그 태풍 때문에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소방 헬기도 못 뜨니까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게 맞아떨어진 삼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보다 명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태풍 하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67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거는 컨펌된 인원만 67명입니다. 예전에 하와이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저거보다 적은 인원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00여 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이 마우이라는 곳이 이제 족장들이 위해서 컨트롤이 됐던 시기에는 이 마우이라는 곳이 이 하와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이의 그 역사적인 건물들, 역사적인 순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유명했던 이 하와이의 수도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건물이 3000여 채가 불에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하와이라는 곳은 사실상 관광 수입에 먹고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화재가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재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일단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시설들이 파이프가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하수도 처리 시설들이 고장이 날 겁니다. 불에 타서 오염된 물들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토양지에도 그 불에 탄 물들이 여러 가지 유독가스, 유독 물질들이 섞인 물들이 스며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토지 대양에도 좋지도 않고요. 토지뿐만이 아니라 수도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복구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수도꼭지 털면 나오는 마실 수 있는 물과 우리가 지금 땅바닥 위에 그냥 서 있어도 별 문제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하와이란 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 관광지가 풍경이 타격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 수입이 반토막이 넘게 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좀 주식 관련한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려면 자, 보험회사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날 겁니다. AIG를 포함한 많은 양의 보험회사들이 하와이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와이 쪽에서 화재보험은 사실 원래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대상들이 아니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열대우림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플로리다하고 똑같은데 플로리다에서도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보험회사들이 원래도 이쪽에서 화재가 좀 잘 안 나는 지역, 산불이 적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열대우림에 습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리 불이 나더라도 이 습기 때문에 빨리 번지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 쪽에서는 아마 예상치 못한 걸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 단위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어떤 회사가 가장 타격을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관광 수익 손실입니다. 마우이라는 섬 자체가 사실 여러모로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마우이란 곳에 많은 분들이 놀러 가는 어떻게 보면 하와이안 항공이 놀러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쓰고 오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관광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행 관련된 부분, 이 하와이안 항공 같은 경우는 마우이나 여러 곳에다가 배나 여러 가지 비행기를 이동하는 수단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데는 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득을 받을 섹터도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와이 쪽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재건을 이뤄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에 관련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사이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됐을까? 왜 이렇게 불이 커졌을까? 이게 NFPA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소방방재청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 소방에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사실 예전에 일했던 곳입니다. 제가 전 세계 소방방재청에서 NFPA에서 거의 한 2년간 이제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smoldering fire라는 게 사실상 가장 위험한 종류의 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솜 같은 거 타고 있잖아요. 불이 겉에만 타고 막 조금씩 타들어가면서 불꽃은 안 보이는 거 있잖아. 아니면은 불똥 조금 튀면 조금씩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은 안 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smoldering fire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똥 튀는 게 이런 종류의 화재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엔 이게 불이 난 줄 모르거든.
이게 불이 난 줄 모르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불이 커져 있는 거야.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것도 산불을 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불이 실질적으로 꺼진 게 아니었고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강풍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불을 끌 수가 없었어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감시 시스템, 만약에 산불이 꺼졌다면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웨더 이머전시를 선언을 했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런 강풍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산불과 만나면 커다랗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만약에 저런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보험 가입밖에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아무래도 기후 변화.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느냐? 왜 이렇게 커다란 화재가 하와이에서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화재가 컸느냐? 정확하게 발화에 대한 원인은 모릅니다. 근데 하와이의 80%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상태에 있었어요. 왜? 기후변화 때문에. 원래는 얘네 열대지방입니다. 원래 열대지방에는 습기가 가득히 머무르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불이 나더라도 되게 온화하게 되게 천천히 퍼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건조된 가뭄에 가까운 상태가 하와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환경 오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환경 오염에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